다음이에요. 네, 진행자께서 엄청 쫄려하고 계셔가지고 시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앞서 5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또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키갈리 계정, 제가 중간에 한번 틀렸습니다. 그래서 키갈리 계정으로 다시 한번 인식을 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냉매를 좀 봤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냉매가 안 잡혀 있어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봤는데 2년 전에 이미 안호영 의원께서 국감에서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이에 뭐 좀 변경된 게 있을까 해서 찾아봤더니 변경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이런 행사가 열린 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 표 많이 보셨는데 제가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이거입니다. 어쨌든 저희 개도국 지위 받아서 시간 조금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벌은 시간이 지금 앞으로 진행해야 될 거에 비하면 너무 없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그 기업에서의 현업에서 걱정 많이 하시죠. 어쨌든 글로벌에서는 이걸 규제로 가져가고 프레셔로 가져갈 텐데 그 정도의 시간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은 우려가 됩니다. 유기추일 대표님 말씀 주셨죠. 저희 통계 없어서 작년에 이거 하면서 실제로 그냥 수입량 다 봤습니다. 하고 폐차 통계 받으면서 정말 노가다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는 게 여기 보면 CFC 2010년에 없어져야 되는 거 저희 아직 수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네, 남아 있는 거죠. 잔존량이죠. 네. 그 부분은 이제 또 현업에서도 지적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이 참 멀다. 네. 그런데 이거에 속도를 붙이면 또 현업에 계신 분들이 엄청 그 가격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드실 텐데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게 가져가면서 대처할 수 있을까? 그거를 논의하는 게 저희는 오늘 토론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현업에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는 또 한번 그냥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단기적으로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이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를 조금 더 고민을 진지하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수입량이 줄지 않더라고요. 네, 뒤에서 이제 유럽이나 다른 나라 봤을 때 보통 이제 환경 규제를 할 때 캡을 씌워놓고 총량을 규제하면서 낮춰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게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현재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산업공정 배출에 온실가스 배출량 한정에서 이제 누락이 돼 있고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앞서서 너무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셔가지고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산업부하고 환경부하고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생산 단계 수입해서 이제 각각 생산하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환경부는 이 사용 단계에서 회수를 해서 이거를 폐기하는 그거를 맡고 계시죠. 법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돼 있는데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일단 총량 관리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총량 관리하는 게 모든 경영학의 첫 번째죠. 통계가 있어야 그 다음 매니지먼트가 되는데 이 총량 관리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가 필요하고요. 있었던 많은 제도들이 지금 현재 시장성이 없어서 전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의 사례인데요. 폐차를 되면 회수하셔야 되죠. 회수업자니까. 대부분 이제 사고차로 처리해가지고 다 날려버리십니다. 네, 이거는 의미 없죠. 저희가 작년에 좀 조사를 하면서 가전제품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봤는데, 네, 가전제품 수거합니다. 통계로 이제 회수했다고 돼 있지만 회수 안 됐습니다. 만약에 회수가 됐으면 1%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럼 왜 안 되냐? 해도 돈이 안 되니까. 그걸 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처럼 아예 그 재활용을 하는 품목들을 딱딱 정해서 냉매를 뽑은 부분은 저희는 이제 가전제품 하나를 다 폐기하면 그 하나에 대한 금액을 받고 끝납니다. 근데 그 가전제품 안에는 정말 많은 새롭게 사용될 도시강산에 해당되는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 자원 하나하나에
가격을 부과해서 이걸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 시장을 만들어주는 그 체계가 필요한데 그 시장이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규제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 화학물질이 제가 앞서 5분의 내용을 들으면서 와 정말 많이 우리 생활하는 곳곳에서 이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되는데 글로벌에서 이거 쓰지 말라고 하고 우리는 지금 기후변화를 피해를 얻고 있으니 그럼 어떻게 대처할까를 얘기할 때 거의 플라스틱과의 전쟁 같은 수준으로 저는 이거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환경부에서 재빠르게 재활용 플라스틱을 써라라는 쿼터를 주잖아요. 그것처럼 재활용 냉매를 써라 하는 그런 쿼터를 주는 것처럼 뭔가 이게 시장성이 되고 이거를 해야만 할 수 있는 몇 가지 안들을 지금 시급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냥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키관리 개정입니다. 정산이고 이 오른쪽을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총량 관리 없고 관리에 다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 대부분 누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이런 그리고 게다가 HFO로 가는 자연냉매, 암모니아 냉매, 3세대 냉매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아예 산업 개발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탄소 중립으로 어쨌든 우리는 가야 하는 과정이 있고 그 상황에서 선진국 개도국 할 거 없이 이제 파리 협정의 이행 체제를 지켜야 하는 이 타이밍에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이것도 포함시켜서 점프업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로 저는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뭐 2016년에 GWP 물질 포함해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 대표님께서 말씀을 잘 주셔가지고 환경보호청 중심으로 총량 관리하고요. 에너지청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 표준 설정해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센티브 주는 방안, 온실가스 감축 포함해서 냉매 파괴로 인해서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해주고 있는 게 캘리포니아 시장 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인센티브 방안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내 시장에서 저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도 만약에 배출권 거래제나 배출량 통계에 포함이 된다면 외부 감축 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고려가 됩니다. 다음은 네, 유럽입니다. 유럽은 2014년 미국보다 더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F가스 레귤레이션이 시작하면서 네, HFC 사용 제한하고 단계적 감축, 그리고 신규 제품과 장비에서 사용 금지, 네, 서비스 및 유지 보수 금지 굉장히 세게 걸었습니다. 누출 관리도 동시에 했고 사용 규제와 누출 관리를 동시에 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009년부터 했던 이 ODA 레귤레이션은 이제 캡을 씌워놓고 나 이만큼 앞으로 이만큼 줄여갈 거야. 라고 시그널을 줬고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환경 규제에서 가장 잘 통하는 캡을 씌운 총량 관리를 하면서 줄여가는 그 모델인데 이거 다음으로 이제 2014년에는 F가스 전반적으로 레귤레이션 가져가면서 2030년까지 F가스 배출량 70% 감축, HFC 판매 80% 감소, 그리고 생산 및 수입 기업 대상으로 톤당 10유로 부과.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환경오염에 대해서 총량 관리하고 페널티 부과하고 이거는 다른 어떤 나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규제들을 통해서 한쪽에선 결국 규제와 인센티브인데요. 그 규제가 지금 저희는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규제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을 해서 시그널을 주고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그런 로드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우리랑 좀 많은 비슷한 구조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그런 환경부나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법들은 일본을 그냥 따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은 중간에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F가스에 대해서 전과정 불화탄소 감축법에 의해서 전과정으로 다 제품 생산 및 수입 관리까지 범위를 전부 확장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은 앞단에 일본에 했던 것 같은 그 체계를 지금의 이제 유럽이나 일본 수준으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 단계를 다 조정하면서 온실가스 관리 차원에서 이거를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입되는 거에 세금 때리고, 네, 그 인센티브 주고. 그런데 이제 HF 수입하는 거를 규제하기 위해서 부과금을 하고요. 근데 만약 이걸 파괴하는 업체한테는 또 인센티브를 줘서 세금을 환급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거 재활용하거나 회수할 때는 또 인센티브 줘서 이게 활성화되게 하고,
결국 두 가지입니다. 제가 다른 나라 모든 나라를 다 봤을 때 그런 식으로 가면서 그거를 정부가 유도해 주셔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각의 뭐 협회들이나 산업 네, 저는 뭐죠? 이제 그런 이제 일상생활에 관련된 부분만 생각했는데 오늘 건축자재나 냉동공조 네, 그 부분 얘기를 듣고 정말 와 어마어마하다. 이거 관리하려면 진짜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토론할 때 제가 이 두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토론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토론 때 좀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첫 번째는 네. 여러분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온난화 지수 낮은 걸로 전환하기 위해서 사용 규제 강화하되 대신 이제 우리도 제3세대 냉매에 대한 R&D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단계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게끔 지금 앞서 말씀드렸는데 기업 3개인가 5개밖에 안 됩니다. 회수업체들은 다 구멍이 너무 많이 나 있고요. 그 기업들이 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인센티브 무조건 주셔야 하고 재활용 될 수 있게끔 재활용 냉매를 사용할 수 있게끔 쿼터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네. 결국 총량 관리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총량 관리 환경부에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입량을 이만큼이면 우리는 앞으로 이만큼까지 내리겠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온실가스 감축 차원에서 네, 통합 규제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 다 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거 별도로 하는 거는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량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 부분을 줄이는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외부 감축에서 할 수 있게끔 시장을 열어줘서 시장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활용 방안들에 대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끔 그렇게 동시에 좀 유도를 해주셔야 지금 저희가 작년 조사하면서 대기업 중에서도 안 하시는 곳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범법을 하지 않습니다. 법이 너무 허술해서. 네. 근데 법이 없어서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면면히 보면서 대기업들이 움직이면서 동시에 이제 지금 ESG 차원에서 대기업을 해야만 하는데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법을 우리가 위반하는 건 아니에요 하면서 절대 선도해서 나가지 않으시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란 게 수출할 때는 친환경 냉매 쓰시고 국내에서는 옛날 거 쓰시고 사만불 시대에 저희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처가 좀 이거를 이제는 다시 2단계를 업그레이드 하면서 전반적으로 규제와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가져가시면서 그 시장을 이끌어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토론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